우리나라 영양 관련 주 학회인 한국정맥건강영양학회에서 2014년도 1월 4일 입원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총 25개의 상급 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대상으로 그날 당시에 입원하는 환자들의 영양분량률을 측정한 바가 있고 그것을 논문으로 제출을 하였습니다. 실태조사였고요. 이렇게 다 25개의 참여기관을 해서 이제 이번 사연은 다 골고루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환자를 보았을 때 이번 당시에 양호했던 환자가 78%, 중등도 18%, 중증 4% 해서 총 22%의 환자가 이번 당시에 영양불량을 갖고 있고, 아시다시피 병원에 입원했다 하면 대부분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오기 때문에 치료 과정 중에서 항암 치료나 수술을 받으면서 영양 상태가 더 악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중에 저희가 보는 영양불량 환자들은 이보다 더 훨씬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뜻하지 않게 결과를 보았더니 저희가 일반적으로 영양 상태가 안 좋으면 결과가 안 좋아 라고 일반적인 말을 하지만 그 결과는 훨씬 더 참혹했습니다. SGA라는 것은 양호한 환자, SGAC는 영양불량이 심각했던 환자들입니다. 이번 사연은 각종의 입원 사유를 가지고 왔지만 재원 기간이 보통 병원에 입원해서 뭔가 시술과 치료를 받고 아무 문제 없이 퇴원하면 보통 일주일 정도가 됩니다. 예상대로 그렇게 치료를 했던 반면에 영양불량이 중등도였던 환자는 그거보다 2일 정도 지연이 되는 걸 볼 수 있고, 평균 영양불량이 굉장히 심각했던 환자들은 12.18일로 평균을 보았을 때 한 5일 정도가 더 지연이 돼서 의료비용이 굉장히 많이 소모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물론 이렇게 이번 기간이 지나는 것은 영양치료를 위해서 하지는 않겠죠. 영양불량이 있던 환자가 어떤 치료에서든 그 치료빨이 굉장히 더디듣는다 혹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고, 그 생존율은 더욱 더 놀랄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입원을 할 때 사실은 내가 죽을 수도 있어 라는 겁을 먹긴 하지만 정말 내가 죽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죠. 양호했던 환자들은 97.9%가 살아서 퇴원을 하였지만 영양불량이 심각했던 환자들은 죽을 지경으로 온 건 아니지만 결국 치료 과정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생존율이 63.6%, 굉장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을 했던 결과보다는 영양불량 위험도가 크면 클수록 그것들이 재원일수라든지 생존율을 급격히 낮췄다는 것을 우리나라 데이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시점에서 저희가 3회째 그런 영양불량 스크리닝을 했을 때 영양불량 위험 환자들이 분명히 있었고, 그 환자들의 재원일수와 치료기간이 중등도의 영양불량 환자들이 길었는데 그 환자들에서 영양 지원이 되고 있었는지 보면 SGAC, 영양불량이 있었던 환자들에서는 비교적 영양 지원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고, 그럼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저희 나라 사람들은 약 좋아하죠. 보통 이렇게 주사를 좋아합니다. 먹는 거 별로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는 의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먹는 것들이 지금 종류가 다양하지 않고 또 그것들을 어렵게 생각하니까 대부분 주사제를 달아놓았고, 그러면 오늘 말씀드릴 경장 영양은 보시다시피 중등도, 오히려 중증의 환자들한테서 경장 영양은 달지 않고 오히려 이런 환자들이 카케식한 환자들이 오면 일단 주사부터 달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 아직도 습관이 배어있다. 이거는 환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의사들도 습관적으로 그게 아주 몸에 배어있지는 않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원인이 무엇 때문인가? 말씀드린 대로 영양불량 입원 중인 환자에서 지금 이거 우리나라 데이터는 아니지만 외국에서는 66%까지 입원 중인 환자, 아까 말씀드렸을 때 입원했을 때 우리나라 데이터는 22%였고 입원 중인 환자는 저희가 한 절반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원 환자 중에 어떤 환자가 영양불량률이 높은가? 지금 암 환자들이 고령화되면서 암을 쥐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암도 많아졌지만 고령화되면서 암 환자가 더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암 환자 영양불량률은 50%, 특히 노인분 내 환자들에서도 그 노인분 환자들은 특히 영양불량이 높아서 이런 환자들은 저희가 이번 당시에 영양도 같이 돌보아야 하는 대표적인 환자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양불량이라 하면 이렇게 우리나라에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잘 먹지를 못해서 이렇게 기아 상태에서 있는 그런 영양불량 환자도 있고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 또 급성기 병원에서 치료 중인 환자들에서 이런 급성기 질환에 의한 이런 영양불량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약 한 달간의 치료를 받고 겨우 병동으로 왔던 환자들의 병동 전원 당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급성기 질환을 겪게 되면 환자들은 극히 근육량이라든지 체지방이 급격히 감소되고 이 환자들이 지금 병실로 전원된 직후에 저희가 찍은 사진인데 보시면 보호자들은 더 깜짝 놀랍니다. 이게 지금 다 좋아진 게 맞는가? 다시 내려갈 수 있다는 불안감도 있고 이 환자들을 더 세우려면 영양치료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중환자실 치료 중에서는 저희가 물론 영양치료를 하지만 몸에 굉장히 대사가 활발하고 염증 반응이 심하기 때문에 이런 몸에서 뭔가 단백질이나 이런 게 소실되는 걸 최소화할 뿐이지 아무리 먹여도 질병 상태에서 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병원 단계에 있는 환자는 급성기, 만성기를 통해서 영양치료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이런 환자가 만약에 감염이 왔을 때 항생제를 줬을 때 그 항생제에 대한 약발이 듣겠느냐? 들을 것 같지 않죠. 굉장히 비싼 우리나라 수가는 대부분 약품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면역 항암제라든지 고가의 항생제들이 있는데 그렇지만 그런 게 과연 이런 환자들한테 약발이 듣겠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의학적인 상식이 없는 사람도 다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사들도 이런 환자들 영양 상태가 불량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수술을 합니다. 수술을 하고 문제가 생겼으면 그 중에 하나의 대표적인 이유가 환자가 영양 상태가 안 좋아서 라고 설명은 하지만 의사와 그 환자 보호자들 간에 그러면 영양치료를 얼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런 치료 중재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오늘 그래서 이 자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경구, 입으로 먹지 못하는 환자들 여기 연화곤란이 씹으면 사례가 걸려서 안 되거나 의식이 없거나 환자가 중증 상태로 인공호흡기를 달거나 해서 입으로 씹지 못하고 경장 영향을 주는 환자의 시장이 점점 증가되고 있다고 하지만 이 데이터는 우리나라 데이터는 아니고 전 세계적인 데이터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 일이 있느냐? 중에 비브람 이런 데서 경장 영양에서 시장 부문은 커지지만 식품회사라든지 이런 약가 보전이 되지 않아서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래서 한때 공급이 끊긴 적도 있습니다. 하물며 이런 기사가 난 적도 있습니다. 2020년이고 팔수록 손해인 경장 영양제제 더는 못 독여서 못 덮여서 퇴방약으로 신청을 하였다. 그럼 퇴방약이 무슨 뜻이냐? 퇴방약은 환자 치료에 꼭 필요하지만 경제성이 없는 의약품의 원활한 생산 동료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원가 보존을 하도록 정부에서 주도하고 있는 퇴방약입니다. 저희가 알다시피 모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양불량 환자들은 그 어떤 좋은 약도 같은 환자들한테 같은 약을 치료하더라도 약발이 다른데 기본적이 되는 이런 경장 영양제제가 영양을 공급할 수 있는 것들이 원활하지 않고 수가 보전이 안 돼서 이런 퇴방약으로 가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비싼 약을 환자들한테 먹이고 하는 것들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심평원 자료고요. 이 파란색 단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데이터입니다. 좀 되기는 했지만 우리나라는 아까 데이터 말씀드린 대로 학회에서 됐던 데이터도 정맥 영양을 먼저 지원을 합니다. 그 다음에 경장 영양은 주황색이지만 전체적으로 추세는 늘어나고 있고 아마 2020년, 22년도에는 이게 더 많이 늘어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연령이 고령화되고 이 요양병원이 많아서 이런 수치는 점점 증가됐을 거로 생각이 되고요.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정맥이 반 이상을 넘어갑니다. 보통 60%를 먼저 주사제 영양제를 주게 되고 주황색 콧줄로 드는 저희가 경장 영양제는 한 40% 전후가 되게 있는 게 우리나라의 패턴입니다. 같은 시기 일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은 주황색이 좀 더 넓죠. 완전히 반대입니다. 주황색 경장 영양이 한 60% 되고 정맥 영양은 정말 먹지 못하는 환자들 위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서정민 회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뭐 콧줄로 주든 주사로 주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밥이 보약이 맞고
다양한 영양소를 저희가 줄 수가 있고, 이런 주사제를 주기 위해서는 중심 정맥관, 심장 근처에 있는 굉장히 큰 정맥을 확보하면서 합병증이 생길 수 있고, 그쪽으로 관이 계속 연결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피에서 균이 나오는 균열증 등의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저희는 일반적으로 경장 영양을 줄 수 있으면 항상 퍼스트 초이스로 하라고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 문화나 의료 문화나 의료인들 인식이 경장 영양보다는 정맥 영양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까 그 포션을 말씀드렸고요. 비용적으로 보면 오른쪽이 일본이고 왼쪽이 우리나라입니다. 아까 시장성을 말씀하셨는데 이 1,000엔과 1,000원으로 보면 저희보다 10배 정도 되겠죠. 시장성이 이미 일본에서는 2007년부터 이미 성장해서 그 정도 유지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지금부터 계속 증가되고 있어서 아마 앞으로 더 그런 필요한 시장은 더 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정맥 영양 제제는 국내에서 만들어서 여러 동남아나 이런 데로 수출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경장 영양은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서정민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경장 영양 제제를 병원에서 처방을 하게 되면 식사로 처방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약품 코드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개가 이원화되어 있는데 파란색 그룹으로 들어가 있는 게 식품으로 되어서 지금 처방하고 있는 현황이 되겠고요. 주황색이 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그 경장 영양 제제를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식사로 들어가게 되면 이름은 특수 의료용도 등 식품, 그래서 이름은 되게 거창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 고시는 입원 환자 식대, 기본 식사에 입원 치료식, 경관 유도식으로 들어있어서 환자 부담이 50%로 되어 있고 급여 산정 기준이 이 당시에 4,030원이고 지금도 제가 알기는 5,000원을 넘지 않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단가가 정해져 있으면 앞으로 여러 가지 질환이 있는 환자들을 보기 위해서 특수 성분들을 넣는 경장 영양 제제를 넣을 텐데 이미 단가는 식사와 고정이 되어 있으면 누가 그것을 만들겠느냐. 제자리를 못 걷는 건 의사의 책임, 지금 제도상에서는 회사의 책임도 의사의 책임이라도 하기도 이런 경장영양이 발전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제로 일부 들어와 있는 것은 아미노산 제제, 경장 영양 제제로 해서 환자 부담률은 20%, 그 다음에 단가 급여는 cc당 얼마로 지금 측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사실은 대부분 수입 제제이나 굉장히 단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의료용 식품의 분류에 대해서는 이따 그 다음 연자분들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보트라는 굉장히 유명한 경장 영양 제제 회사가 있으나 이 회사는 이미 1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이미 여기서는 돈을 벌 수 없다 해서 전면 철수를 했죠. 제제가 굉장히 이렇게 다양합니다. 이것도 또 다른 회사들 보면 종류가 다양한데 우리나라 경장 영양제는 아까 말씀드린 식대보험에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종류는 다양하나 딸기맛, 초코맛, 바나나맛 이런 것들이 구분되어 있지 안에 있는 성분들을 더 디테일하게 가는 데는 수가의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경장 영양제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매운 거, 안 매운 거, 만두 거 이런 식으로 몇 개, 3, 4개를 돌려막기로 회사들마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 같은 경우는 질환별로 굉장히 다양한 제제를 처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유럽에 있는 그 영양학회와 미국에 있는 영양학회는 질병에 따른 그 임상진료 지침, 뉴트리션, 영양에 대한 지침들을 내고 있는데 그 종류가 이렇게 굉장히 다양합니다. 질병에 따라서 간이 안 좋거나 콩팥이 안 좋거나 장부전이 있는 환자들 굉장히 다양한 종류에서 어떤 식으로 영양 공급을 하고 이때 경장 영양제제는 어떤 영양소는 제한을 하고 특수 영양제를 주라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중에 그림의 떡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병원에 있는 이런 환자들이거든요. 제대로 소화가 안 되거나 굉장히 본인 스스로는 절대 씹어먹을 수 없어서 이런 전면적으로 의존해야 되는 이런 환자들한테 자, 이 중에서 매운 거, 안 매운 거 몇 개 골라서 줄 수 있느냐. 지금 현장에서는 거의 이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여 기준 말씀드렸고요. 조성은 그 안에 있는 3대 영양소 등을 조정해서 주는 이런 방법도 있지만 지금 아까 말씀드린 유럽과 미국의 가이드라인에서는 이런 조성 변화도 있지만 지금 저희는 한 요 정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밖에
특수 영양, 먹는 게 영양, 칼로리 공급 말고도 여러 가지 그 먹는 거에서 파생되는 염증에 관련된 그런 물질들이 나오도록 굉장히 다양화되어 있어서 이런 성분들이 나오고 있으나 이런 것들을 녹여내는 데는 지금 굉장히 한계가 있다. 여기서 조금 더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도움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습니다. 사실은 경장영양은 앞으로 갈 게 많습니다. 지금 먹을 밥조차 없어서 그렇지 밥그릇, 이걸 담는 통, 그 다음에 숟가락으로 쓸 수 있는 환자 콧줄에 연결하는 라인, 또 그거를 조절하는 펌프, 이런 부분들이 다 열악하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영양불량 환자들이 왔을 때 의사들이 이걸 극복하고 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열악하다. 그러면 그냥 주사를 주자 하면서 굳이 위험 부담을 안고 주사를 주는 게 우리나라와 지금 미국, 일본, 유럽과 굉장히 거꾸로 된 그런 의료 행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영양불량 및 영양불량 위험이 있는 경구 섭취가 불가한 환자에게 모든 치료의 기본이 되는 경장 영양을 의료용식품제도 도입을 함으로써 수가를 현실화하고 이원화되어 있는 관리제도를 통합하고 체계적인 관리 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